북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분 소개를 하려면 북한이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먼 곳이죠. 누군가에게는 사실 고향입니다. 근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제한적으로 북한의 사회상을 접하기도 하고 또 드라마 속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그냥 상상해 보기만 하는데요. 자, 우리가 궁금했던 북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재미있고 쉽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초대석에 모신 분은 통일교육원의 이인정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상큼하신데. 네, 통일교육원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곳이에요? 네, 통일부 소속 기관이고요. 네. 그래서 대국민 그 통일교육기관이자 또 통일교육 프로그램하고 자료도 개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주로 뭐 공무원, 교원, 시민단체, 일반 시민 대상 또 현장 교육도 하고 사이버 교육 등도 실시합니다. 그렇군요.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통일교육원은 언제부터? 네, 어디에? 제일 중요한 연역입니다. 네. 1972년에 처음에는 통일연수소라고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1986년에는 통일연수원, 그다음에 이제 1996년부터 지금의 명칭인 통일교육원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지금 누구를 그럼 대상으로 지금 계속 교육들을 하고 계시는지. 네네. 예. 원래는 그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헌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목표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4조만 보더라도 평화통일 조항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 노력도 있을 것이고 그렇군요. 또 교육적 노력도 있는데 그게 그 통일 교육이다. 그래서 우선은 공무원, 교원 분들의 이제 연수들을 담당을 하고 또 남북 관계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관심이 높아지지만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상황일 때는 우리가 또 우리 선에서 할 수 있을 다각적인 노력들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또 추세입니다. 네. 자, 소개를 받다 보니까 제가 지금 초대석 유튜버가 막 됐다 안 됐다 그러고 막 이런 거 체크하다 보니 남정민 씨 들어온 걸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당연히 와 계신 분이라. 반갑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지금 통일교육원 소개를 좀 옆에서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젊은 지금 이제 세대로서. 코미디 할 때 막 보면 개그맨들이 막 이제 꽃봉오리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하면서 막 그 연주하고 막 이런 거 애기들도 막 보면 맞아요. 영상이 한창 또 엄마 앞에 뽀뽀 이러면서 엄청 많이 네.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1인 1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북한도 인터넷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죠. 소문에 우리 방송들도 다 듣는다라는 게 있는데 얼마만큼 예전만큼 검열이 심한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친근하게 생각을 해도 될런지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게 또 북한 지역에는 그 금해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인터넷을 빼놓고는 일상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네. 북한은 국제 전화하고 인터넷은 막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트라넷에서 국가망이라고 부르는 그 망을 좀 확산을 해서 당정책이거나 교육 프로그램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또 전달을 하지만 외부의 인터넷들은 아주 소수의 연구의 목적으로 몇 명이 또 허가받아서 움직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방송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본다면 네. 루트가 접경 지역일 때는 중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각각 접경이 있잖아요. 북쪽에는 네. 중국, 남쪽에는 또 우리 KBS가 네. 또 이렇게 딱 잡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지만 다 또 풀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요게 초기였고요. 그 뒤로는 중국을 통해서 또 이제 보관이 간편한 방식의 뭐 CD나 USB 등을 통해서 그 굉장히 많은 양들을 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래 구매하고 또 자기도 실컷 보다가 다른 사람들 빌려주고 판매하고 이러면서 그 내륙까지 가는 데는 옛날에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있는데 접경 지역은 굉장히 빠르게 퍼져 있어서 또 접경 지역 탈북민 경우에 매일 드라마를 한 편 이상 보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예. 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전체 북한 사람들이 그렇다기보다 또 좀 과잉 대표됐을 수는 있죠. 많이 보셨던 그쵸. 분들이 좀 더 오셨을 수는 있으나 우리도 하루에 한 편 보기 쉽지 않은데 네, 그 정도로 다른 문화가 없어서 굉장히 재미있어서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야.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고 유명한 배우들 이름 거의 다 알고 있고 합니다. 그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한 국가의 체제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꼭 통일을 해야 되나 이 통일 나중에 하고 나면 경제적 혼란 그 경제적 비용이 젊은 사람 다 돼야 되는데라고 생각해서 역시 젊은 세대세요. 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72년부터 연구소에서 연수원으로 그다음에 통일교육원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뀌면서 좀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국민들 의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맞추어야 적절한 또 효과적인 통일 교육을 하는데 옛날에는 당연히 통일한다면 체제 통합이지 라는고만 생각을 했는데 통일의 미래상과 관련해서 저희 통일부가 하는 사업 중에 통일 국민협약 사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 대화들을 각계각층을 통해서 대화해 보면 젊은 세대는 우리 남정미 씨께서 말씀 주신 거랑 똑같이 여행을 자주 갈 수 있고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면 그걸로도 또 다른 통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걸 저희가 이제 이름 붙일 때는 체제 병존론 처럼도 그러네요.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더 폭넓게 보면 체제 병존론이라고 하게 된다면 젊은 층들이 걱정하는 통일 비용 부담, 네. 그다음에 이질화로 인한 부담 이 두 가지가 그렇죠.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안 했으니 비용은 덜 들고 그다음에 또 이질감이 아니라 이국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통일되면 좋을 거라고 하는 경제적 이익은 시너지 효과로 하고 또 여행도 다닐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은 체제의 병존론도 많이 펼치는데 또 나이가 또 윗세대일수록 그럼 통일이 아니지. 그렇죠. 그게 무슨 통일이냐.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이 딱 하나 있는데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 단계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간다라는 그 기본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데 1단계 화해 협력은 지금 이제 남북 관계에서 화해 협력을 더 활성화해서 질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건데 두 번째 단계인 남북 연합 단계가 지금 딱 말씀 주신 그 체제 병존의 형태 그 별명이 있어요. 그두 번째 단계가 예. 사실상의 통일. 사실상의 그래서 통일. 민족 통합은 이루어진 것. 그런데 그렇죠. 민족 국가의 통합은. 제도적인 국가 차원의 통합만 아직 안 된 거고 그게 2단계고 거기서 성숙이 충분히 되면 마지막 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 단계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할수 서명만 있다. 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속선상 중에 즉 세 번째가 되려면 두 번째 말씀 주신 체제 병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화적인 통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대립되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모두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다 맞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게 전혀 다른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의 단계 속에 이렇게 네네. 들어있는 그러네요. 얘기군요. 네. 예, 남녀도 사실 그러네요. 계속 데이트를 하다가 맞습니다. 각자 집에 살면서 네, 알아가면서 네, 그러다 결국은 결혼은 어느 순간 맞습니다. 결정을 하는 것처럼 결혼하시면 예. 후회 안 하세요? 뭐 후회는 있어도 어쩌겠습니까? 네. 그런 이 통일에 대한 개념이 저희가 생각했던 게 너무 두부모 자르듯이 이거냐 저거냐로 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모신 김에 네. 북한은 어차피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네네네. 알아야 된다면 좀 공부를 좀 해보죠. 과거랑 달라졌다는 건 뭐 저희도 이제 신문지상이나 방송이나 요즘에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네.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뭐 유행도 따라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점이 그런지 이제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네네. 그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다르다라고 걱정을 할 때 그 중에 꽤 많은 부분은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시간적 지체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질화라기보다 20년 전, 3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또 사고방식, 생활 이게 북한에는 그간 지도자도 많이 안 바뀌었고 또 외부 문화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사회 변동 속도가 워낙 느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전통적이거나 초기의 모습을 오래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 국제 사회와
아주 많이 거의 열려 있기 됐죠, 때문에 뭐. 예. 그래서 북한도 최근으로 특히 김정은 체제에 오면서 여러 가지 이게 또 개방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에 비해서 국내 법들은 더 엄격하게 막는 그 형법도 개정하고 이런 노력들 헌법도 개정하고 하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로 봤을 때는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삶은 변화를 하고 있어서 우리와 유사한 방향 쪽으로 조금씩 과거보다는 수렴을 한 측면들을 여러 군데에서 다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유재산 이런 거 있어요? 네네. 가질 수 있어요? 네네. 헌법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주셨는데 1992년 헌법 다음에 이제 98년 헌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까지는 뭐 2009, 2012 그래서 작년에 2019 헌법 개정까지 있지만 그 법을 보게 되면 당국이 어떤 부분을 허용하고 불허하는 그 시점이 언젠지도 확인하는데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고난의 행군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고 뉴스에 많이 나왔던 아사자도 속출한다 했던 95, 6, 7 만 맞아요. 3년이거든요. 그걸 지난 직후에 첫 헌법 개정이 98년 헌법이에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사적 경적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들여와서 또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헌법에 반영이 돼서 북한 헌법 사상 최초로 1998년 헌법부터는 그 사회주의 헌법 24조입니다. 그래서 24조 내에 개인 소유라는 단어로 써요. 사유재산이 개인 소유인데 이게 합법적인 격리, 합법적인 이런 근로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수입이나 뭐 국가적인 혜택 그리고 텃밭이라고 부르는데 텃밭에서 나온 소산물 있죠. 옥수수, 감자 그게 이런. 국가 게 아니고 이제 네. 개인 거. 땅은 국가 거고 예. 텃밭은. 근데 거기서 나온 농작물은 개인의 소유이다. 또 개인의 소비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소유로 본다. 이것은 상속도 한다고 국가가 보장을 하는 거가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다고 예. 98년 헌법 이후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탈북민을 만난 적이 있는데 네. 북에서 장마당에서 휴대전화를 팔았는데 네. 그걸로 꽤 수익을 집안이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도 뭐 어디서 들었는데 카더라가 엄청 많아요. 많죠. 그죠? 예. 예. 뭐 대한민국의 밥솥을 갖다가 팔았는데 네. 고가로 네. 팔리더라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 보면 이제 북한 관련된 이런 걸 보면 왜 카메라 숨겨가지고 네. 구멍 같은 데다 촬영해서 네. 가다 보면 꽃제비들이 와 있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좀 형편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장마당에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 이 뭐랄까요 이 좀 그 수준 차이나 이런 것이 계층이 있냐? 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초기에는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장사가 될 만하다 싶은 것들 아예 사와서 판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옛날에는 개인 밀수였다면 네. 지금은 돈주라고 해서 돈주. 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사금융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렇군요. 그 고리대금처럼 해서도 돈을 모으고 이런 여러 그 민간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아예 사람들 고용해서 차량도 몰래 다 차량도 국가 거지만 명의를 그 올려놓고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고용도 불법 북한에서는 임노동이 불법이거든요.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게 개인을 고용하는 거. 근데도 사적으로 고용해서 집 내리고 택배하고 이런 것들도 다 지금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비슷하네요. 마트처럼 그 2003년 이후에는 종합시장이라고 해서 우리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형마트랑 유사한 공식시장도 만들었고요. 그 공식시장 내에는 별의별 물건이 다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 위성 조사를 통해서 연구했던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는 2016년까지의 위성 조사에서도 북한의 공식 시장만 404개 이상이 돼 지금은 한 600개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공식만요. 비공식 장마당 빼고요. 그렇군요. 그 공식 시장의 경우 중에 동대문 시장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서 동대문 종합시장 규모보다 더 큰 북한 시장을 9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빼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예. 여기에서도 고가부터 이제 저렴한 부분 알겠습니다. 또 외국 명품까지도 네. 살려면 살 수 있다. 자, 근데 젊은이들 입장에서 조금 지금 현재랑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뭐 취업의 문제도 있고 집 문제도 있고 전 많지 않. 집 제일 궁금해요. 그 제일 궁금해요.
궁금하세요? 예. 원래 예. 이거 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왜 북한이나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집을 준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N4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맞아요. 너무 오르니까 또 사랑도 못하고 결혼하는 것도 고민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이 주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에는 이제 우리는 주택이라고 하는 걸 살림집이라고 해서 법 이름이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 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이제 확정이 아무것도 풀어진 게 없는데도 비공식 사유재산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살림집, 그다음에 매대, 상가 같은 거예요. 아까 종합시장의 상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소토지, 불법 개간한 그 농지 같은 거. 이 세 가지는 전부 국가 거이면서도 서로 또 아름아름으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부분 중에 공산주의에서 약간 자본주의로 많이 그렇죠. 넘어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러니까 계획 경제인데 계획은 많이 분권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들을 두면서 근데 풀지 않고 있는 하나가 사유화예요. 그래서 생산수단, 운송수단의 사유화는 전혀 법적으로 변화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국가 거가 되거든요. 살림집 자체도 국가 거고 그러니까 전 국민 그 임대 방식인 거고 그 임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거의 형태거나 동거인처럼 올려서 사고 팔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 불법적으로 네, 어쨌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네. 소유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시고 그러면 결혼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혼이 늘고 네네네. 저출산이고 저희 이런 저출생의 문제 이런 거는 북한도 그럴까요? 네, 우리가 통일되고 나면 이제 인구 문제 많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북한도 저출산 추세가 급격해진 바람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속도를 늦추는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을 만큼 현재 북한도 저출산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해서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2013년에 인구와 관련된 그 잡지를 아예 만들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아예 내고요. 그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보는 게 합계 출산율인데 1993년만 해도 2.1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모여 2명 이상은 낳았는데 저희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런데 2014년 조사에서는 1.89 둘이 1.89. 만나 둘을 안 낳고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 한 명 낳는 경우가 가장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출산 대신 그 자녀들한테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잘 키워야 되겠다. 비슷하네요. 네. 수렴해 갑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지위라든지 여성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저출산의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성 문제 때문에. 네. 아까 그 합계 출산율 봤을 때 저하됐지만 출산력은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즉 출산 능력 차이 때문에 적게 낳는 게 아니라 여성의 자의식 아까 말한 경제난식이 가정주부만 소속기관이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딸을 들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그때부터 항상 장롱에 돈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여성 동맹 같은 경우는 돈이 항상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간부들도 기웃기웃하면서 다리가 무너졌는데 조금 후원을 이런 방식으로 그게 곧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금씩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도상으로 뭐 가시적으로 올라갔다기보다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목소리가 경제력과 동반해서 과거보다 상승을 했고 남아 선호가 아주 심했는데 그 또한 변화해서 딸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퍼져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그렇다면 내가 꼭 결혼을 해서 그렇죠.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56년 이후부터는 전쟁 후부터는 이제 합의 이혼은 가능하지 않게 하고 재판을 통한 이혼. 이혼도 가능해요? 네, 재판으로만 가능하게 해놨고 아이가 한 살 이내거나 뭐 임신 중이거나 그 이혼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러니 차라리 비혼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게 내가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 투자하겠다 이런 자의식 증가가 결혼에 대한 부분의 입장 변화 또 자녀 출산의 수혜도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봅니다. 여성들이 강한 거는 남북이 비슷하군요. 네, 맞아요. 주머니를 따로 또 맞습니다. 사실 그 얼마 전에 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네네네. 드라마가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외국에서 사이트에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야 북한군 되게 잘생겼더라. 네. 이러면서 현빈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예. 이 드라마는 상류층 모녀와 당원의 부인, 네. 권력층을 위해 춤추거나 음악하는 예술단 등이 나오는데 사실적인 것도 있고 왜곡적인 것도 있죠. 네,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까지 나왔었던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현실성을 위한 고증을 많이 한 작품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심하군요. 예를 들면 평양과 농촌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와 농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 이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니 네. 자기가 경험한 북한의 모습은 모두 다를 수는 있는데 아. 일반적인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나 밥상이나 마을 풍경 같은 것들을 완전히 동일해서 깜짝 놀랐다 할 정도로 유사한 부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한 개인의 경험들이 다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고증을 많이 해서 그렇구나. 유사하다. 그래도 안 좋은 구석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좀 우리가 알아야 할 다른 계층의 삶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 그 계층 구분이 보통 그 탈북민들 통해서 추정치로 계산을 할 때는 10에서 15% 정도를 상층을 잡아요. 이제 부장급, 고위 당간부, 무역 일꾼 이런 네.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20에서 40%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그 다음 계층, 중간 계층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류층이 50%대에서 70%대까지도 탈북민들의 증언의 토대를 두고 삶의 수준들을 보게 된다면 피라미드형에 가까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시민의식이나 평등 이런 부분이 높은 건 아니어서 누군가가 화려하게 살면 미워하거나 뭐 저 사람은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평양에 딱 몇 개 있는 고급 아파트를 봐도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그렇군요. 사람도 우리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 우리는 문명국이구나.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인식하고 오히려 있다. 이 계층화 자체가 네. 체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네네.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네네. 돼가는데 우아한 이교수라는 어떤 콘텐츠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저희 얘기 조금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서 그게 유튜브가 워낙 중요해지고 있고 해서요. 저희 통일부 소속 기관 중에 이제 유니티비라고 해서 그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방송국처럼 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통일과 관련된 섹션 중에 광화문 필통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필자 통자가 이제 반드시 통일합시다. 그리고 통일부 본청이 광화문에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네,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그러면 유튜브로 좀 더 계속 만나보도록 하죠. 네네. 저희가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금요초대석 통일교육원 이인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남정미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실의 뉴스 브런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